안녕하십니까. 생산기술직에 저의 역량을 발휘하고 싶은 동양미래대학교에 재학 중인 되게 개성 있네요, 저 친구. 바보라는 어떤 단어, 이 키워드를 들었을 때 사람들이 긍정적으로 생각할까 아니면 부정적으로 생각할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헌영 씨한테는 군대가 굉장히 중요한가 봐요. 자소서 얘기도 군대가 있고 지금 면접 답변 과정에서도 군대.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26살이며 동양미래대학교에 재학 중인 하헌용이라고 합니다. 제가 GS 칼텍스 생산기술직에 지원한 이유는 평소에 회로 쪽과 프로그래밍 쪽에 관심이 많고 또 그리하여서 생산기술직이라는 그 각종 설비에 편하게 얘기하세요, 편하게. 예, 각종 설비에 이렇게 보수를 하는 거에 있어서 저와 좀 적합한 분이 많다고 생각하여 지원하게 됐습니다. 네. 어떤 점이 많이 적합한 것 같아요? 본인이 생각하기에. 이제 그 어떤 부분이 약간 잘못됐거나 이런 거에 대한 파악력이 좀 늘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파악력이요? 예. 본인이 준비했던 그런 자신 있는 대답을 할 수 있는 게 자기소개거든요. 내가 미리 준비할 수 있는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자연스럽게 얘기하지 못하고 떠듬떠듬하고 그다음에 뭐 일반적인 내용들을 좀 한 것들이 좀 아쉽습니다. 역량 위주로 내가 이 회사에 왜 지원했는지 이 일을 왜 잘할 수 있는지 그런 내용들을 담아서 하시면 저는 더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헌용 씨는 본인이 생각하는 강점 한 3가지 정도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의 강점은 그 잘 녹아드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 녹아든다는 의미는 그 사회에 들어가서 어떤 저의 개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회 안에 잘 스며들 수 있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고 네. 또 하나는 편안하게 하는 법을 아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것을 편안하게 하는 법? 사람들이 저를 대할 때 위화감 없이 편안하게 대할 수 있게 하는 능력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중요할 때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할 때 할 수 있는 거 어떤 거죠? 더 그럼-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좀 더 설명하자면 이제 어떤 큰 일이 닥쳤을 때 당황하지 않고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그 자소서 보고 제가 좀 질문 좀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이 침과대단이라는 사자성어를 쓰셨잖아요. 예, 이거 언제 어디서 보신 거예요? 이제 GS 칼텍스에 대해서 알아보는 와중에 이제 그런 올해의 사자성어가 뜨더라고요. 뉴스에서. 예. 아. 그래가지고 이 부분이 참 맞는 근데 것 왜 같다는 하필 생각을 2012년도 사자성어를 썼을까요? 벌써 5년 전이고 예. 그 사이에 많은 변화가 있었을 텐데. 그래도 어떻게 보면 지금 상황에도 어울릴 수 있는 사자성어라고 생각하여서 쓰게 됐습니다. 사실 뭐 지금 2017년인데 2012년 그 사자성어를 얘기한 게 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물어봤는데 그 지금 상황하고 맞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뭐 거기까지는 괜찮았는데 그 과정에서 2017년에 대한 사자성어도 얘기가 나왔으면 어땠을까 하는 게 좀 아쉬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물론 5년 전 거라서 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2017년도에 있는 이 사자성어보다는 현재 이런 게 더 2012년 게 더 적절하다고 생각했다. 이렇게 쓰면 그래도 회사에 대해서 최근까지도 관심이 있구나, 알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을 텐데 그러지 못한 건 좀 아쉽더라고요. 네. 활동 경력에서 보면 예. 하나는 이제 군입대 때문에 그만두신 거고요, 그렇죠? 예. 근데 2014년 5월 달까지 일을 하시고 그만뒀는데 군입대를 언제 하셨죠? 그 다음 달 6월에 다음 달. 그다음에 입대했습니다. 파리바게트에서 일을 했었을 때 2010년 11월까지 일을 했고 그다음에 복학 때문에 그만뒀다고 했는데 예. 복학이랑 보통 3월에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근데 별로 이렇게 한 기간이 되게 짧은데 좀 그 이유가 뭔지. 그게 되게 아침 일찍부터 시작하는 일이었는데 네. 그때 다른 그런 학원을 끊게 돼가지고 거기서 얘기를 해서 이제 맞춰서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어떤 학원을 다니셨죠? 그때 토익 학원에 다녔었습니다. 토익 학원은 뭐 굳이 아침에 다니지 않아도 이거 아르바이트 끝나고 다닐 수 있잖아요. 아, 그런데 아침에 다니는 쪽으로 이렇게 맞춰지게 돼가지고 그럼 일하는 타임을 좀 오후로 늘릴 수도 있지 않나? 아, 그거는 이미 근데 그 들어오기로 한 사람이 또 있어서 어떻게 말을 맞추다 보니까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좀 일을 할 때 약간 성실하지 못했다거나 좀 끈기가 좀 부족한 사람이다거나 좀 이러한 어떤 부분들을 좀 체크하기 위해서 좀 물어봤던 질문이었고, 다만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군대를 갔어야 됐기 때문에 그건 좀 이해가 갔었는데, 두 번째에서는 영어 학원을 다녀야 됐기 때문에 뭐 이거를 좀 짧은 시간만 좀 하게 되었다라는 부분에서는 약간 다소 조금은 좀 부정적인 좀 생각도 좀 있었습니다. 자기 어떤 개인적인 일만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인가라는 어떤 부정적인 어떤 부분도 엿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한 어떤 말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헌영 씨한테는 군대가 굉장히 중요한가 봐요. 자소서 얘기도 군대가 있고 지금 면접 답변 과정에서도 군대 얘기가 굉장히 많은데 예. 군대에서 어떤 매뉴얼에 따라서 충실하게 그걸 따라서 그대로 해서 뭘 성과를 내본 적이 있었어요? 매뉴얼에 따라서 매뉴얼대로 그대로 지켜서. 거의 그런데 그 포병이라는 일이 굉장히 그 하는 일이 굉장히 위험한 일이 많아가지고 대부분의 절차가 다 매뉴얼대로 돼 있어서 네. 그 매뉴얼을 지키지 않고 일을 하게 되면은 어떤 그 사고 났을 때 되게 그냥 가벼운 사고가 아니라 중상 이상의 사고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훈련 과정들이 대부분 매뉴얼화에 돼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본인은 이 업무를 하는데 마찬가지로 화학 이런 쪽은 위험하잖아요. 그죠? 예. 잘 알고 계시죠? 예. 그런 걸 잘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이 드시나요? 예, 충분히 잘 해나갈 수 있다고 네,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이 전혀 안 들어요. 왜 그러냐면 예. 자기소개서의 매뉴얼이 뭐예요? 일단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오타나 띄어쓰기 이런 잔실수가 있어야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 안 되죠. 예. 근데 여기 굉장히 많은 거 알고 계세요? 본인 쓴 거? 예. 네. 그리고 두 번째로 매뉴얼을 잘 익혀야 되잖아요. 숙지를 해야 되잖아요. 예. 이해하지 못하면 또 사고를 이루어질 수도 있잖아요. 예. 남들과 차별되는 본인의 특별함은 무엇이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고 쓴 것 같거든요. 예. 이미 자소서에만 봐도 본인은 매뉴얼을 잘 숙지하지 못하고 매뉴얼대로 하지 않는다. 이런 제가 지금 간단한 두 가지 질문만 하더라도 예. 그런 걸 볼 수 있는데 이 직무를 수행하는데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실은 그 부분이 좀 그러니까 네이버에 그 판독기라는 게 있는데 네. 판독 시스템을 한번 돌려가지고 네. 이제 나온 걸로 네. 그거 넣어가지고 문제가 제가 있는 거를 잘 없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예. 이렇게 했는데 그러고 보고 다시 한번 보셨어요? 판독기에 돌리고 나서 다시 보셨어요? 예, 제가 판독기에 돌리고 난 다음에 결과물을 보셨어요? 결과물이요. 판독기가 돌려주고 나서 한 거에 대해서 이렇게 보고 수정하시고 또 보고 그러셨냐고요? 한 번은 본 한 것 번만? 같아요. 예. 근데 아무 문제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크게 와닿지 못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사실 이제 군대 소재는 그렇게 뭐 반갑지는 않은 소재라고들 합니다. 면접관들 입장에서. 왜 그러냐면 자기가 주도적으로 하거나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생산 기술이나 이런 쪽, 특히 아까 포병 이런 쪽은 매뉴얼이 정말 중요합니다. 안 그러면 사고로 이어지니까. 그래서 아마 거기에서도 훈련이 많이 돼 있었을 거예요. 저는 이게 생산 기술, 특히 그 좀 화학이나 이런 좀 위험한 현장에서는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랬다 그러면 당연히 자소서에서 실수가 없는 사람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실수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래서 궁금했어요. 군대에서 매뉴얼에 의해서 한 게 뭐냐?
그게 이제 궁금했는데 답변은 그랬죠. 모든 게 다 매뉴얼에 의해서였다. 그래서 이제 제가 후속 질문을 던진 거죠. 근데 어쨌든 거기까지도 그렇게 만족스럽지가 못했습니다. 평일에 어떤 뭐 이렇게 철야 근무 아니면 예. 뭐 주말에 어떤 근무라든지 이런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본인은 직장인으로서 좀 어떻게 이 문제를 생각하고 있는지 그 부분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의 생각으로는 일단 회사의 방침이기 때문에 그 근무를 함에 있어서 만약에 철야 근무를 하거나 그런 점에 있어서 긍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게 긍정적이 될 수가 있죠? 만약에 입사를 하게 되면 신입사원으로서 좀 더 일하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저희 전문성을 키워나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솔직하지 못한 답변 아닌가요? 어떻게 보면 그럴 수 있는데 이제 결국에 회사의 방침이기 때문에 제가 안 좋은 마인드를 그러니까 비관적인 생각을 가지고 임하면 어차피 안 좋은 그런 저한테 오는 이득이 없기 때문에 그 안에서도 긍정적인 부분을 찾는 게 그나마 나은 선택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평일 야간 근무나 주말 근무 등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비교적 그런 어떤 부분에서 좋은 어떤 생각이나 좋은 가치관, 자세를 갖고 있다라는 어떤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다만 해당 지원자 같은 경우에는 다소 약간 자신감이 없는 느낌에서 말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설득력이 다소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본인은 어쨌든 그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우리 조직을 위해서 좀 희생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본인은 개인적으로 그러면 어떤 본인이 속한 단체나 조직에서 예. 본인이 좀 희생을 했던 경험이 있거나 좀 남들이 하지 않았지만 내가 좀 더 헌신했던 경험이 있으면 하나 예를 들어서 좀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학교에서 조별 과제를 하게 되는데 팀을 3명 이상으로 그러니까 3명을 해야 되는데 저희 팀이 4명 있어가지고 1명만 나가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결국에는 4명이 있는데 1명이 나가야 된다고요? 예, 예. 3명만 해야 되기 때문에 예, 예. 처음부터 3명으로 만들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교양 수업이었는데 같이 아는 사람 4명이서 듣게 된 거라서 한 예. 명은 딴 데로 가야 된다는 예, 거구나. 한 명은 이제 네. 빠지거나 딴 데로 네. 가야 되는 상황이 네. 발생해가지고 네. 저는 약간 그런 희생하는 자리가 있었을 때 어쨌든 제가 돼도 괜찮다 이런 생각이 있어서 제가 양보했다는 거죠? 양보하고 그냥 남을 위해서 헌신했던 경험에서 이야기할 때 같은 친구 4명이 교양 수업을 들었을 때 3명이 한 조가 되어야 되는데 내가 그것을 위해서 희생을 했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우리들이 생각하는 어떤 희생이나 헌신이라기보다는 양보라는 어떤 관점인 것 같습니다. 양보와 희생의 관점이 약간 좀 더 다르지 않았나. 좀 더 내가 어떤 조직을 위해서 희생이라고 하게 되면 남들이 어려워하는 일을 내가 자발적으로 좀 더 노력하면서 끈기 있게 해나갔던 것들이 희생이고 헌신일 수 있는데 이거는 어떤 상황 속에서 내가 친구들을 위해서 좀 배려해주고 양보한 정도 수준이라서 약간 이 소재 선택을 더 신중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 있으시면 네, 하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면접으로서 네. 하고 싶은 얘기. 이제 끝이잖아요. 예. 마지막으로 뭐 최후의 변론이라고도 할 수도 있고. 혹시 없으시면 안 하셔도 굳이 안 하셔도 네. 마지막으로 잘 생각이 안 나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면접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아니,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활동 경력에서 보면 예. 하나는 이제 군입대 때문에 그만두신 거고요. 그렇죠? 예. 근데 2014년 5월달 자기소개서의 매뉴얼이 뭐예요? 옷 하나 띄어쓰기 이런 잔실수가 있어야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 안 되죠. 주말에 어떤 근무라든지 이런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본인은 직장인으로서 좀 어떻게 이 문제를 생각하고 있는지 저의 생각으로는 일단 회사의 방침이기 때문에
하헌용 씨와 모의 면접 진행해봤는데요. 네. 네, 선생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너무 긴장해서 음. 긴장하지 않았으면 좀 더 잘했을 것 같은데 네. 좀 안타깝더라고요. 음. 네, 그렇습니다. 계속 쳐다보시고. 아니 그래서 등급 평가를 해주신다면 등급이요? 네. 그거는 저 학생회장님 먼저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알겠습니다. 네, 자, 알겠습니다. 네, 학생회장님 먼저 그러면. 네, 일단은 저는 D등급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네, 좀 이걸 발판 삼아서 좀 더 음. 많은 준비를 했었으면 좋겠어요. 음. 크게 본 거는 자신감에 대한 부분과 준비에 대한 부분을 좀 봤거든요. 자신감이 너무 없다. 자신감을 표현되어지는 어떤 도구가 눈빛이라든지 목소리라든지 표정을 통해서 보여줘야 되는데 막 눈은 핑핑 돌아가고 표정은 막 이제 너무 어둡고 목소리는 막 지죽어 들어가고 그래서 자신감이 너무 없어 보이고 대부분의 어떤 학생들이 그렇듯이 좀 많이 당황을 하지 않았나. 그래서 네. 저는 나중에 이 D등급을 좀 A등급을 만들기 위해서는 오늘 좀 약간은 채찍질을 하는 어떤 관점에서 좀 D등급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삼촌은요? 저도 채찍질 음. 같은 등급인데 저는 D+. 네. 그래도 혹시 뭐가 다르죠? 근데 하나 우려되는 건 뭐냐면 말 잘하는 것보다는 듣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은데 질문에 대해서 그 질문을 던지고 하는 걸 듣고 그걸 이해해서 답변하고 그런 것도 약간 좀 우려가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번에 그 면접 연습을 한다 그러면 이제 자극을 받겠죠, 이번에. 네. 면접 연습을 한다 그러면 듣는 연습도 좀 잘했으면 좋겠어요. 뭘 질문하려고 하는지. 네. 그래서 뭐 그런 것들 좀 자극받으시라고 이렇게 점수 드렸습니다. 네. 네. 오늘 저도 같이 이제 모의 면접을 해보니까 네. 준비가 조금 필요하다는 생각이 조금이 아니라 준비가 많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랜만에 저도 D 등급을 네. 직무는 설정됐으나 그거에 대한 근거가 전혀 충분하지가 않았고 기본적으로 면접에 들어오는 어떤 그런 준비를 모르는 것 같아요. 네, 예. 맞습니다. 안 했다기보다는 몰라서 그걸 다시 준비를 네. 해야 된다는 마음에 D 플러스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하헌용 씨 또 입사에 성공하기 위해서 A 등급 맞아야 되잖아요. 네. 네, 저희가 빨리 컨설팅으로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저희 모의 면접 진행했는데 헌용 씨 어땠어요? 예, 그 제가 생각한 것보다 좀 더 준비해야 될 것도 많고 그다음에 좀 제 생각을 좀 더 간결하고 또 명확하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좀 길러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많이 들었고 그리고 또 이 면접을 제가 처음 해보게 됐는데 좀 약간 저도 모르는 울렁증 같은 게 약간 있었던 그런 느낌이라서 그런 거에 대해서도 어떻게 바로잡는 방법 이런 걸 알아보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네, 면접이 처음이라 예. 좀 긴장되셨죠? 지금은 정말 말 잘했는데. 지금은 좀 이렇게 마음을 좀 가다듬고 아, 하니까 그렇죠. 괜찮게 얘기를 하게 되는데 네. 취업 준비하면서 예. 좀 어려운 점 그런 건 없었나요? 취업 준비하면서요. 네. 아니면 이 면접 보면서 예. 좀 어려웠던 질문 어떤 아, 게 있었을까요? 면접 보면서 어려웠던 질문 아까 물어봤던 그 매뉴얼에 관한 정확한 이해를 못했다고 얘기를 들었을 때 제가 대답하기 어려웠던 건 뭐냐면은 이걸 읽었을 때 이 회사에 제가 직무에 있어서 좀 더 명확하게 포인트를 잡아내지 못한 게 그게 맞는 것 같아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대답하기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 그럼 영상을 보면서 네. 컨설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기소개서의 매뉴얼이 뭐예요? 일단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오타나 띄어쓰기 이런 잔실수가 있어야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 안 되죠. 예. 근데 굉장히 많은 거 알고 계세요? 본인 쓴 거? 예. 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 삼촌께서 질문을 해주셨는데 네. 이때 질문 그 매뉴얼을 잘 의도는 익혀야 되잖아요. 어떤 것이었어요? 다시 보니까 제가 좀 독하긴 독했네요.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었는데 아니, 사실 그렇잖아요. 본인도 잘 알 거예요. 이런 업무는 생산 기술이나 이런 것들은 지침이나 뭐 절차 이런 것도 잘 준수를 해서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확인을 하고 싶었어요. 굉장히 좀 중요하잖아요. 근데 저는 아까 그 자소서를 보면서 이 오타나 뭐 이런 실수가 지금까지 제가 봤던 자소서에서 보다 제일 많았던 것 같아요. 가장 많았던 것 중에 하나. 근데 처음부터 실수 없이 쓰는 사람은 없어요. 뭐냐면 꼼꼼하다는 게 뭐냐면
처음부터 꼼꼼하게 막 써가지고 실수를 없도록 하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다 이상해요. 처음에 쓰고 나면 다 부족하고 뭔가 실수 있고 그런데 그걸 다시 보고 또 고치고 또 고치고 또 고치고 하는 게 저는 사실 세심함이 꼼꼼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거 한번 체크는 해봤냐 그랬더니 뭐 무슨 프로그램에서 한번 해봤다면서요. 예. 한 게 이거잖아요. 한 거에 대해서 문제가 많다고 지적을 하는데 저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 보면서 한 번 더 의심을 가진 거예요. 아, 이 사람은 한 번 체크하고 이제 괜찮다고 안심을 하는구나. 이제 그래서 제가 계속 이렇게 압박을 좀 해봤던 거거든요. 예. 그랬습니다. 네. 네. 이 질문 들었을 때 네. 기분이 어땠어요? 되게 날카롭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든 바꿔야겠다. 이런 말을 독하게 마음 먹고 해주셨던 게 저한테 좀 와닿아가지고 이 부분은 제가 꼭 고쳐서 나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생산 직무와 관련돼서 만약에 다른 곳을 지원을 하더라도 예. 비슷한 유형의 질문이 나올 수 있어요. 예. 앞으로 이제 데뷔를 하시면 예. 그 부분에서는 이제 대답을 잘 하실 것 같아요. 이제 예. 예. 지금 그 답변 영상에서 보니까 잘 할 수 있어요. 뭐 이렇게 했는데 헌영 씨가 너무 자신 없게 네 죽은 목소리로 너무 작은 목소리로 대답을 했거든요. 예. 그리고 그 근거는 좀 부족했어요. 그걸 얘기해 주기는. 그래서 조금 어려웠었구나라는 생각이 저도 들었거든요. 한 말씀만 더 드려도 될까요? 이제 아쉬웠던 건 뭐냐면 인정할 때는 좀 인정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제가 봤더니 한 번 한 게 실수였던 것 같습니다. 체크한 게 실수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정을 좀 하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제가 한 번 더 기회를 드렸거든요. 그러면 군대에서 뭐 매뉴얼이나 지침대로 해가지고 성과를 낸 게 있느냐 그랬을 때 기회를 드렸는데 뭐 모든 게 다 그래요 또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일반적으로 해서 넘어가고 그런 것들이 좀 아쉬웠거든요. 예. 네. 그럼 나중에 신경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빠른 또 인정하셨어요. 네, 알겠습니다. 지원자가 꼽은 아쉬운 답변은 그 매뉴얼과 관련된 질문이었는데 혹시 우리 선생님들은 그럼 보시면서 헌영 씨가 잘했다고 생각하는 답변이 있으세요? 비교적 핀트가 그래도 맞았던 질문 중에 하나는 평일에도 우리는 야근을 하고 주말에도 철야 근무 등을 하는데 이러한 어떤 근무 형태에서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는 비교적 핀트는 잘 맞았던 것 같아요. 핀트는 잘 맞았지만 네. 문제점 중에 하나가 있다면 당연히 이건 지원자로서 보여주는 어떤 자세인데 이걸 좀 더 자신감 있게 설명을 하셔야 되는데 전반적으로 오늘 면접 자체가 자신감이 떨어지다 보니까 핀트가 맞는 말도 상대방이 듣기에는 그냥 듣기 좋은 소리를 하는가 약간 이런 느낌을 받을 수도 있거든요. 표정이나 목소리나 이런 걸 가지고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냥 너무 힘없이 말을 하다 보니까 약간 그 의미가 많이 퇴색되지 않았나라는 좀 아쉬움이 좀 살짝 있었습니다. 네, 잘했지만. 네. 네, 그 다음에 좀 아쉬웠던 답변은 또 아쉬웠던 답변은 마지막이죠. 예. 제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 해라 그랬을 때 한참 동안 말씀을 못 하고 계셨잖아요. 근데 제가 한마디 더 드렸어요. 한번 자극을 받으라고. 이건 최후의 변론일 수도 있다. 근데 사실 면접이 진행되는 동안 여러 명이 같이 들어왔을 때 하는 얘기들이 거의 비슷해서 마지막 하는 말에서 이렇게 갈리는 경우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항상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좀 간절함 이런 거. 뭐 논리적이고 이런 걸 다 떠나서 간절함. 마지막으로 이 얘기하고 나는 가면 끝나는 거야. 이분들은 여기까지 하고 평가를 하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한마디 더 할 수 있는 그게 없었기 때문에 가장 아쉬웠고요. 그 다음에 하연용 씨 같은 경우는 아까 2분 영상, 셀프 영상 할 때 네. 저는 호감이 굉장히 높았었어요. 그때 정말 밝고 좀 활발하고 이렇게 운동하는 것도 직접 보여주고 그래서 기대가 많았는데 면접에 약한 사람들이 따로 있습니다. 진짜로. 면접만 가면 이렇게 아까 울렁증이라고까지 얘기를 하셨는데 아마 하연영 씨가 좀 그런 스타일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거는 본인이 좀 극복을 하셔야 돼요. 근데 극복하는 방법은 정말 피나는 연습밖에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이 연습하셔야 될 것 같아요. 다른 학생들에 비해서 더. 어쨌든 기대를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저는 그 자기소개 처음과 끝이 가장 중요한데 기본이면서도 가장 중요한데 처음 자기소개가 아쉬웠고 두 번째 말씀하신 것처럼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없었어요.
그 기회를 놓친 것도 아쉽지만 자기소개를 얘기를 하다 보면 해보면 본인이 이제 소개를 하면서 대표 역량이 나와줘야 되는데 대표 역량이 없었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기계를 다루는데 파악력이 좋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기계를 파악하는 게 그런 능력이 좋아서 생산기술직으로 지원했다라고 하기엔 설득력이 좀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대표 역량이 무엇인지 강점 3가지를 물어봤었는데 그때도 막 이렇게 그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너무 뜸을 들이면서 그때 막 생각해서 얘기하는 것 같았어요. 저의 역량은 3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입니다 하고 대표적인 걸 얘기하면 좋은데 생각하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적응력, 뭐 편안하게 대해주는 거, 당황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당황하고 계속 당황하고 그런 상황을 봤을 때도 설득력이 조금 없더라고요. 그래서 대표 역량을 일단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소개에서도 녹이고 내가 긴장해서 못했으면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라도 그때 하고 나와야 될 것 같아요. 네, 저희 이렇게 모의 면접과 컨설팅까지 했는데 어떠셨어요? 전반적으로 약간 안 좋은 얘기가 많았지만 오늘 네. 나오길 잘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일단 이게 모의 면접이기 때문에 여기서 또 저의 그 면접에 대해서 안 좋은 부분들을 많이 알아가게 되고 또 철저하게 준비되지 않은 상태로 와서 좀 더 떨리고 그렇게 말을 좀 긍정적으로 못한 부분도 있는 것 같아서 다음 면접 볼 때는 좀 더 자신감을 얻을 수 있게 준비를 할 수 있는 그런 그 과정을 한 게 얻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와서. 네. 정말. 자신감도 얻고 또 다음 면접을 잘 볼 그런 자신감이 생겼다면 저는 굉장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해요. 네, 면접은 볼수록 느는 것 같아요. 예. 네, 환경에 얼마나 빠르게 적응하느냐, 그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오늘은 조금 아쉬운 그런 평가를 얻었지만 너무 상심하지 마시고요. 예. 네, 준비 철저히 하셔서 꼭 내년에 원하는 기업에 입사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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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